이 사장님 차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 악어인가요? 와, 수조안이 굉장히 깨끗해요. 고등어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밖에 못 드시잖아요. 저희는 고등어에도 쓸 정도로. 저희는 횟집인데 정육점을 많이 가요. 거기서 고기를 사와요. 이런 걸 보고 상다리 부러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제가 너무 죄송해요. 먹을 게 없는 느낌은 제가 못 견디겠어서 6억 6천 정도가 찍혀있죠. 배달의 민족만 매출을 보시면 이 달에는 2억을 좀 넘게 팔았었어요. 3달 운영한 건데 7억 7,800만 원 정도. 좀 덜 남으면 어때? 수식어 자체가 남다라는 수식어가 붙잖아요. 10,000원 남길 거 8,000원, 7,000원 좀 남으면 어때? 전 손님을 더 남기고 싶거든요, 솔직히. 따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장사하고 있는 26살 김지현입니다. 채널에 출연 신청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출연 신청을 하셨을까요? 4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정말 열심히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저희를 보고 힘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출연 신청을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가게를 여러 개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쉬는 날은 있으신가요? 그냥 계속 흘러갔어요. 톱니바퀴처럼. 힘든지도 모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워라밸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 저희 가게도 그렇고 면접 보고 오시는 분도 그렇고 워라밸 많이 따지세요. 그 나이에만 만들 수 있는 추억이 있다. 그걸 못 만들면 이제 나이가 먹어서 한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언젠가 한번 올 거예요. 소중한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지켜야 될 때가. 전 되게 빨리 왔고요. 그게 자기가 능력 부족으로 이제 못 지키는 게 더 한이 될 거예요. 그 추억을 못 만든 것보다. 한번 그래 봤었기 때문에 놀러 다니는 것보다 이제 좀 더 일을 하고 제 몸값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할 거고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가 이제 3번째 가게 요리하는 물고기고요. 홀 위주로 영업하고 있는 집이에요. 저 악어인가요? 모형이에요, 모형. 악어. 손님들 지나가면서 한번 재미나도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넣어놓고. 저희 총 대표님이시고요. 사장님을 보고 총 사장님이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동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드백을 돌고 정산부터 어떤 시스템적인 거 제가 다 담당하다 보니까 직급 아닌 직급이 생겨난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이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 요식업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재윤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인스타그램 DM으로 자기도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커피 한 잔만 먹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홍대 입구역으로 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더 만나게 됐고 자기 요식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친구가 횟집을 하고 있어서 소개를 시켜줬죠. 저도 여차저차 도와주다 보니 그냥 저도 같이 그냥 시작해버리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친구로 시작해서 둘이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할까 하고 있었는데 재훈이라는 친구가 4년 전쯤에 알고 지내던 동생인데 횟집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일해볼래? 그럴까? 하더니 좋다고 왔어요. 이렇게 3명이서 막 하다가 인원이 또 모자라고 하다 보니 또 여기 성수라는 친구도 같이 이제 오게 됐고 이렇게까지 확장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강서는 스키다시 뭐 나가지? 마탕을 손님들이 많이 좋아해요? 어때? 반응이 어때? 마탕은 좋아해요. 지금 스키다시 나가는 거 다 좋아하시고 애기 같이 온 손님들은 와사비 빼고 애기 거 따로 2피스씩 애기들 오면은 그냥 튀김 같은 거 내가 갖다 주는 거 바로바로 튀겨. 어제 나 드렸어? 튀김 대신 초밥. 그러니까 가족분들은 무조건 그냥 뭐 서비스 튀김을 나가든 뭐 이렇게 초밥을 나가든 끈적거리는 거 초장 딱 잡았는데 막 초장 묻어있거나 막 그러면 난 되게 기분 안 좋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거 신경 많이 써주고 각 지원별로 들어가가지고 또 오늘 하루 또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 가자. 모든 매장을 그렇게 관리하시려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너무 사실 즐거워요. 찾아주시거나 배달 시켜주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그리고 같이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일하니까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이 사장님 차인가요? 아, 네. 살면서 페라리 처음 타봅니다. 와. 탈 때마다 좋기도 한데 언제 또 내가 잘못돼서 이 차를 못 타게 되면 어떡할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도 들고 또 감사한 거죠 사실. 이 차 몰면 진짜 사람들이 피하나요? 이 차뿐만 아니라 람보르기니, 벤틀리 이런 차들을 많이 탔었는데 우리나라 분들 되게 친절하시던데 저도 반대로 차종 상관없이 또 누군가 들어오거나 하면 저도 항상 잘 껴줬고. 가게를 운영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좀 알바를 많이 했었어요. 엄마한테 학원 갈 돈으로 적금을 부어서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하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제 자식이 그랬다면 저도 쉽사리 결정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알바를
하고 돈을 모은 다음에 군대 전역을 할 때까지 딱 5,500만 원 정도 모았어요. 처음에 이제 랭킹닷컴이라는 플랫폼에서 닭가슴살 유통을 했었어요. 돈은 벌어서 좋은데 유통이다 보니까 전면에 나서면서 사람을 대하고 막 이런 건 좀 적다 보니 지루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나도 내 매장 하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트레이너 형이랑 커피 한 잔 먹다가, 그때 한창 코로나가 심했을 때였거든요. 헬스장 매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 헬스장 좀 찾아보고 있는데 형 근데 같이 한번 해볼래? 라는 식으로 헬스장이랑 골프장을 인수하게 됐죠. 어렸을 때부터 사업에 대한 꿈이 있으셨다는 거네요? 자기객관화가 좀 잘 되는 편이었었어요. 공부에 뜻이 없는 걸 알았어요. 조금 남들과 다른 용기를 냈다고 생각해요. 대학 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취직하고, 물론 그것도 너무 좋은데 제가 추구하는 삶과 방향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다른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좀 큰 지원이 없이 사장님 거의 스스로 다 이렇게 시작하신 거네요? 어머니한테 이제 처음에 첫 시작 사업을 할 때는 이제 4천만 원을 빌려서 했었어요. 한 1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한 1년 정도까지는 저도 수입이 없었어요. 적자 안 나오면 다행인 그런 상황이었다가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 이렇게 하면 돈이 좀 벌리는구나 터지게 된 거예요. 한 2달 정도 벌고 어머니한테 4천만 원 바로 갚아드렸어요. 그 뒤로 좀 사업성이 떨어진 것 같으면 뭐 정리를 하고 다른 데 재투자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20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저거는 제가 그림판으로 디자인한 거예요. 마우스로 한 8초 그린 거를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밑에 보면 글씨도 빼뚤빼뚤 하잖아요. 제 매장은 저런 시그니처 LED 판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물차가 아직 안 왔어요. 물차가 원래 이렇게 개인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사실 많이들 안 하시려고 하죠. 왜냐면 유지비도 그렇고 이런 물고기가 소진이 안 되면 결국 그렇게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 돈 투자하고 유지하면서 여건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큰 장점이죠. 그날 물고기랑 해산물 수급이 편하고 일단 신선할 수밖에 없죠. 출근을 하면 수조를 이제 닦아야 됩니다. 청소가 완료되면 카톡방에 강서 완료입니다, 영등포 완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아요. 제가 돌다가 미비했던 부분, 수저통이랑 이런 양념장 이런 거 좀 해달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피드백이 오고, 특히나 또 횟집이다 보니까 위생적인 게 되게 중요해서 저희가 식당 갔을 때도 끈적거리거나 찝찝한 느낌 들면 되게 싫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다른 손님들이 안 그러겠냐라는 생각에 나부터 잘하자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일 이렇게 하면은 힘들지는 않으세요? 매일 안 하면 묵은 때가 껴가지고 더러워지고 깨끗하고 신선한 것만 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홀손님 오셨는데 해삼이랑 추천 사시미 소자 이렇게 주문해 주셨어요. 여기에 고구마 마탕까지 해서 나갈 거예요. 고등어 구이 한 마리 다 데리고 있고요. 간장게장, 치즈 가리비 구이, 고추잡채 같은 경우는 불맛을 최대한 입혀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아니 이게 기본으로 나간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낭만인데, 제 가게에 오셨다면은 그냥 배부르게 드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기본 반찬이 네. 어디 가서 돈 주고 사 먹을 법한 비주얼인데 그러니까 저는 스키다시를 전문적으로 할 인원을 배치를 해놨어요. 뒷주방 포지션이 따로 있고요. 회를 잡는 이제 실장 포지션이 따로 있고, 그것도 하나의 투자죠. 최대한 이제 손님들 만족도 올리려고 이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의하실 때도 그렇고 손님들을 위한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식업이라는 것 자체가 큰 수익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코스트를 낮추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해요. 옆 가게는 10kg 시키는 거 저희는 100kg를 시키는 거다 보니 코스트가 내려가겠죠. 단 1%라도 낮아지면, 저희는 횟집인데 정육점을 많이 가요. 거기서 고기를 사와요. 고추 잡채라든지 기본 상차림에 나갈 수 있는 거를 항상 이제 감안해서 이렇게 드려요. 사장님 그러면은 매출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강서구청정 같은 경우는 별다른 민족에서만 1억이 넘는 경우도 있고, 뭐 저희는 홀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보통 그냥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는. 달에 배달만 1억이 넘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부분 안 믿으셔가지고 부가가치 증명원이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좀 강서구청점 7월 달에는 이거 리모델링 공사하느라고 거의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한 5개월 정도밖에 못했어요. 거의 6억 6천 정도가 찍혀있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의 민족 본사에서 이렇게 주신 자료예요. 저는 좀 강서구청점. 그래서 월 주문이 2,061건 정도 되네요. 배달의 민족만 매출을 보시면 1억 2천 정도 이렇게 찍혀있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홀이랑 쿠팡이츠, 요기요 이런 걸 합친다면 요 달에는 2억을 좀 넘게 팔았었어요. 영등포점 같은 경우도 4월 달부터 3달 운영한 건데 한 3억 1천 정도 찍혀있는 거고 7억 7,800만 원 정도. 마곡점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0월 달부터 운영을 했고 3개월 하고 3억 3천 정도. 마곡 같은 경우는 이제 홀매장만 운영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점이 1억 밑으로는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저 항상 직원들한테도 그래요. 좀 덜 남으면 어때? 그러니까 애초에 수식어 자체가 남다라는 수식어가 붙잖아요. 남는 거에 그냥 감사함을 느끼고 10,000원 남길 거 8,000원, 7,000원 좀 남으면 어때? 전 손님을 더 남기고 싶거든요, 솔직히. 배달도 그렇고 홀도 그렇고 어느 정도 손님이 계속 기반이 돼서 계속 와주신다면 언제든지 큰 매출을 낼 수 있고, 뭐 지금 기본 상차림보다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고, 회 양도 그렇고 조금 더 이제 손님들 만족도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빌지 막 진짜 다 쌓여있어요, 이렇게. 7,000 모듬 2인. 지금 시간에도 배달이 들어오나요? 볼 때마다 신기하긴 한데 낮 시간에도 많이 주문해서 드시더라고요, 주말이 아닌데도. 사장님 요리 잘하시는데요? 겨울에는 한 12개씩 볶아요. 계속 하다 보니까 늘어가지고 이제 웬만한 음식은 다 할 줄 압니다. 우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저도 맨날 먹어요. 맨날 몰래 먹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먹어보라고 해요, 저도. 회도 썰어서 나갈 때 먹어보라 그래요. 간이 제대로 됐는지 야채가 어느 정도 잘 볶여졌는지도 먹어봐야 하는 거라서 다 먹어보라고 해요. 2인 모듬회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생와사비를 제가 따로 구매를 해서 드리고 있어요. 이 분말 가루랑은 다르게 정말 맛있거든요. 비싸더라도 이건 꼭 드리는 편이에요. 홀에 나가는 것처럼 고등어구이, 고추 잡채, 마탕, 치즈가리비 배달을 주문하시면 이게 한 묶음으로 가서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찌다시에 힘을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차별하죠. 굳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제대로 준다면 어떤 손님이 안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기왕이면 업장을 찾아주신 분이나 배달을 주문해 주신 분들이 만족하시고 배가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뭐 감사합니다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홀 손님이든 배달 손님이든 이런 상차림으로 보답해드리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물차도 오는 건가요? 그날 연안부두 돌아서 어종 다 해산물 다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마크대로 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그 양식도 하고 수산집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단가와 신선함 유지하려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투자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차도 받았고 다른 장소로 일단 이동하시죠. 네, 일단 가시죠. 창고도 되게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네요. 빨리빨리 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멀지 않은 곳으로 좀 자리를 구했고, 영등포점에서 배달 봉투가 다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진짜 창고예요. 정말 창고. 이런 뭐 회 덮밥 나가는 거 가져오라는 배달 봉투. 각자 가게에다가 보관을 해도 괜찮지 않나요? 그러기에는 보시다시피 뭐 여기 더 많아요. 다 두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왜냐면 이게 또 갖다 놓으면 또 금방 또 나가야 되고, 그냥 여기다가 다 취합해서 넣어놓고 그때그때 지점 뭐 관리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여기 들려서 필요한 만큼 그냥 들고 그냥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사장님 영등포점으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여기 백화점으로 오셨나요? 역 바로 뒤에 있는 먹자 상권이다 보니까 주차가 너무 하기 힘들어서 영등포점 갈 때는 이렇게 주차를 백화점에다가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야차. 키는 안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남자 직원분 계시는데 그분도 어떻게 보면 개국공신이에요. 그분이 홀 있었기 때문에 마곡점 할 수 있었던 거고, 주방에 계신 분도 오픈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분이에요. 퇴사라는 게 없습니다. 같이 커가고 같이 성장하는 분위기고, 저 또한 그렇게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많이 따라주시니까 직원분들이 그렇게 안 그만두는 비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분위기 아닐까요? 같이 일하기 편한. 와, 수조안이 굉장히 깨끗해요. 고등어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밖에 못 드시잖아요. 저희는 고등어에도 쓸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영등포점 같은 경우는 진짜 교통의 요충지, 인천, 경기, 서울 밑지방에서도 많이 오시다 보니까 예약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12분, 5분, 16분 일주일치 예약이거든요. 제가 원래 비린내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물론 회를 안 잡아서 안 나는 것도 있겠지만 냄새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는. 저조차 문 열고 들어오면 냄새 난다 이거를 못 참아가지고, 사실 청소 잘하면 냄새는 안 나요. 주방에서도 뭐 빨리빨리 물고기 잡은 거 버려주고, 저도 이제 세스프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청소만 해주시는 분 따로 불러요. 달에 한 번 정도? 뭐 여름엔 조금 더 자주 하는 편이고. 모듬이랑 깐풍기, 아니, 중식이 얼마나 맛있으면은 그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만드는지.
중국집에서 파는 거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그 정도 퀄리티 내려고 좀 많이 노력해놨습니다. 해무르동이랑 쌈야채 그리고 면 들어가는 거 따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깐풍기랑 간장게장, 치즈가리비구이, 고구마 마탕, 곧 나오는 고등어구이 이렇게 해서 배달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일찍 오픈을 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영업 오픈은 2시이지만 실제로 바쁜 시간은 6시부터라서 한 3, 4시간 정도의 영업 준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배달도 그렇고 홀도 그렇고 나가려면 지금처럼 뭐 초벌부터 모든 손질, 뭐 파스타, 면 모든 걸 다 해놓고 영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시진 않잖아요. 바쁜 시간대 이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엉망진창 다 꼬여버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드실 수 있게끔 시스템을 잡아놓은 거죠. 태블릿 같은 거 보고 저는 이런 따개 같은 것도 되게 예민해요. 집었을 때 막 뭐 묻거나 이러면 되게 싫어해서 깔끔한 걸 유지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손에 닿는 부분은 다 깨끗해야 된다 생각해요. 제 기준은 그래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관리들이 너무 잘 돼 있기도 하고 직원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셔가지고 마곡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방향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게 보시다시피 김치전, 치즈떡볶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드립니다. 사실 이거 뭐 치즈 뿌린다고 맛이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노력이죠 뭐. 좀 더 맛있게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라서 그래도 좀 뿌린 게 낫지 않을까요? 뭐 비주얼적으로나 맛으로나. 잠시만요. 세 분이세요? 저 가게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와보셨어요? 네. 주문 요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능성어랑 요거 좀 특이어족 있는 거 요것만 좀 보시면 되고 천천히 주문해 주시면 돼요. 이거 한번 보시면 저희가 해산물 세트라고 해서 취급하는 해산물들을 다 이렇게 맛별로 세트로 드실 수 있게끔 이게 제일 많이 나가고요. 산낙지도 오늘 들어온 거 제일 싱싱한 걸로. 몽골 세트라 그래가지고 전 메뉴 다 보일 수 있게끔 파스타도 있고요, 물회도 있고요. 해산물, 네, 모든 튀김도 기본은 당연히 나와요. 사실 감사해요. 17만 원이라는 돈을 어쨌든 써주시는 건데 허투루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저게 어떻게 횟집에서 나올 수 있는 비주얼인가요? 제가 파스타를 좋아해가지고 파스타를 신경 제일 많이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손님분들 입장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이 맛있는 걸 바로바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로다 보니까 지금 잡는 시간이 걸려요. 해산물도 손질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버는 거죠 사실. 메뉴를 먼저 드실 수 있으니까 일단 배고프시지 않고 술 한잔 먼저 하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회 나와 있고 왜 언제 나와요 이런 컴플레인이 거의 없어요. 요거는 저희 물회예요. 물회. 남기는 한이 있으시더라도 무조건 크게. 엄청 크죠. 저희 주먹만 하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그때그때 다른 튀김들을 최대한 종류를 많이 섞어서 이렇게 튀김으로도 좀 드리고 있어요. 모듬 튀김, 동태전, 오징어 튀김 같은 건 저희가 직접 공장에서 제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체인 문의는 많이 안 오시나요? 너무 많이 와요. 체인분이 정말 많이 오고 본인도 이걸 하고 싶다, 횟집을 차리고 싶은데 가맹을 좀 줄 수는 없냐 이런 식으로 많이 오시는데 문의해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좋게 봐주시는 거니까. 또 아직까지 생각이 없는 이유가 저랑 같이 이제 일하는 직원분들 그리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가맹점주들을 신경 쓰는 것보다는 일단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의 비전이나 성장하는 좀 거에 좀 초점을 두고서 운영할 생각이라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힘이 있다라는 믿음과 생각이 좋은 방향인 것 같아서 가맹점주님들보다는 저희 직원분들 챙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능성어는 다 팔려가지고 이제 모듬회로 이제 추천 좀 하고 있습니다. 해산물 드실 거면 세 분이시면은 이제 회를 많이 좋아하시면 대짜 아니면 중짜 해산물 드실 거면 해산물 세트까지 같이 사이즈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회 먼저 바로 나갈게요. 모듬회 중짜 한번 드릴게요. 기본 찬도 한 번에 다 드릴게요. 회 시키시면은 해무르동이랑 쌈야채, 치즈 김치전, 치즈떡볶이, 고등어구이, 콘치즈 이렇게 한 번에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회 그냥 한 판에 저거는 당연히 기본인 거고 이제 플러스로 더 드릴 거를 좀 찾는 거예요. 여기 가게를 자주 방문하시나요? 네, 좀 자주 오고 있어요. 재료가 9알이라 그러잖아요. 싱싱해요. 돈 주고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나온 안주들이 맛없을 거라고 오해하는데 고등어도 기름기가 이렇게 많거든요. 네, 진짜 돈 주고 사 먹을 퀄리티입니다.
이런 걸 보고 상다리 부러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비어 보이는 건 조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막 아프고 솔직히 제가 너무 죄송해요. 막 먹을 게 없는 느낌은 제가 못 견디겠어서 빈 상보다는 좀 이제 차 있는 상이 좋으니까 뭐라도 하나씩 더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저랑 같이 이동하시면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일과가 이렇습니다. 뭐 회의하거나 아니면 가게 들러서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 채워주거나 그냥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목표를 일단 좀 채워주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제 목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분들, 알바분들, 저랑 같이 일하시는 모든 거래처분들도 최대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면서 좀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혹시라도 제 가게를 방문하게 되거나 저를 보게 된다면 안석해 주시면 최대한 더 잘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이제 채널의 영상을 보고 방문했다고 하면은 좀 서비스 같은 게 있을까요? 아, 그럼요. 뭐 원하시는 뭐 탕이나 파스타 이런 거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릴게요. 없는 메뉴도 해드려 볼게요. 정말로 말씀하신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돈 버는 사장님 화이팅! 따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원래 낯부끄러워서 따로 연락 못 드렸는데 이제 엄마랑 연락 안 한 지 1년 반 넘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자랑거리지만 엄마 아빠한테 애매한 자랑거리예요. 잘된 케이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된 케이스도 아니고 좀 더 노력해가지고 진짜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서 찾아가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